자, 안녕하십니까, 블랙럼커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은 뭐 조형 영상보다는 어떤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떡밥 배합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붕어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그니스 3위 쌍포를 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계량컵이 있어요. 이 계량컵은 뭐 다이X 그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계량컵이고, 우리가 빵 같은 데 만드는 그런 그 쇼핑몰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뭐 낚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량컵을 구입을 하시는데, 떡밥을 배합할 때 계량컵을 사용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경험치를 얻기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그런 필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이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200cc, 100cc, 50cc, 25cc 이렇게 4개를 갖고 있는데, 그 밑에 거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첨가를 할 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인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뭐 이런 떡밥을 더 썼더니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됐다, 이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떡밥,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떡밥이 좋다, 그리고 나중에 후첨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풀림을 어떻게 약하게 할 것이냐, 강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량컵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피싱을 하기 위한 계량컵이 꼭 필수로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확산성 떡밥보다는 콩알로 쓸 수 있는 이런 양어장에서 붕어나 향어를 노릴 수 있는 미끼용 어분 단고 떡밥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떤 집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어떤 고기가 정말 많이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콩알로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분 단고 떡밥 한번 보시면서 실제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분 단고만 썼을 경우에 대한 상황들이 있어요. 처음에 집어력은 약한데 한번 집어가 된 상태에서 고기가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분 단고 낚시의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집어를 했을 때 고기가 안 나오는데 하지 마시고, 작게 지속적으로 넣으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공개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고기를 잡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공개를 하니까 한번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낚시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상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거니까 똑같이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떡밥 배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 경원산업이라는 그 떡밥 회사에서 나온 어분 떡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화도상사 부풀이 떡밥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국 떡밥인데 이 랍사분이라는 떡밥입니다. 뭐 지금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랍사분이 이제 점도를 강하게 하는 떡밥입니다. 미끼용 떡밥은 풀림을 조금 약하게 하면서 은은하게 풀리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다 어분 계열의 떡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랍사분만 굉장히 점도를 강하게 하는, 뭉침성이 좋게 하는 그런 떡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둘 섞습니다. 김밥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시간 3시간 낚시한다 생각하면은 이제 50cc 컵으로 진행을 합니다. 50cc 컵으로 둘 섞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섞습니다. 2컵. 블랙떡밥, 이게 그 어분마다 또 특성이 다르고 성분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입자의 형태예요. 입자의 형태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이 점도라든가 풀림을 좀 조절할 수 있고, 입질 판단도 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블랙하고 김밥을 2개를 섞었고요. 그다음에 K1, 요거는 이제 그 화도상사에서 나온 약간 에코 떡밥하고 비슷하니까 에코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2개 섞었습니다. 그러면은 둘 해서 6개가 들어가겠죠? 둘 해서 6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뒤에 떡밥 봉지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물과 떡밥의 성분비가 2대1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둘을 섞었기 때문에 6개를 섞었고, 3컵을 정도 내어주면은 비슷하게 나오겠다, 점도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부풀이 펠렛, 요거는 이제 아까 떡밥보다는 약간 그 입자가 굉장히 가늡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굉장히 가늘죠?
한 컵 정도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컵.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떡밥을 이제 섞어 놨습니다. 물론 이거를 미리 집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미리 다 섞어서 갖고 다니셔도 되고, 이렇게 현장에 와서 섞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미리 섞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7컵을 섞은 거를 골고루 섞어줍니다. 여기 아까 보시면 부풀이 펠렛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들어갔기 때문에 입자가 충분히 골고루 섞이도록 완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떡밥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떡밥이 지금 새롭게 형성이 됐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점도를 할 수 있는, 약간 글루텐 성분 같기도 하면서 점도를 정말 강하게 주는 떡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섞어 주셔야 돼요. 0.5컵을 섞어 줍니다. 0.5컵을 정확하게 섞어 주셔야 돼요. 계량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정확하게 0.5컵, 25cc죠. 정확하게 섞어주면 이런 식으로 떡밥에 이런 납사분 성분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섞어줍니다. 골고루. 골고루 섞어줍니다. 됐습니다. 골고루 섞은 상태에서 이제 물을 4컵 반을 섞어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4컵 반, 1컵, 2컵, 3컵, 4컵 반 해서 바로 섞어 주셔야 돼요. 지체할 거 없이 바로 손가락 한 4-5개를 이렇게 펴고 벌린 상태에서 섞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 마지막에 탁탁 쳐줍니다. 쳐줘서 떡밥의 성분이 물을 가장 골고루 섞이게끔 눌러주시고, 보통 어떤 분들은 뭐 5분을 기다려라 10분을 기다려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한 3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휘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3분을 기다려서 떡밥을 한번 섞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3분 있다가 제가 어떤 형태의 콩알 떡밥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12시 3분 정도인데, 한 3분을 기다리려면 한 12시 5분 정도, 그때 이제 휘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이유가, 정말 이런 미세한 차이가 어떤 떡밥의 성분이라든가 입자의 어떤 형태들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떡밥을 가만 놔두면은 경시 변화를 통해서 떡밥 자체가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초기에 이렇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로 체크를 하고요. 섞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또 경시 변화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떡밥을 이제 만들어 놓고 해를 받는다거나 그늘에 놓는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떡밥에 어떤 물이 날아간다거나 수분이 증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떡밥을 하실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 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경시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좀 수건으로 덮어 놓고, 이런 와중에 이제 또 채비를 하다가 3분 있다가 섞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변했어요. 물을 많이 먹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일이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펴가면서 덩어리 뭉쳐진 것들을 이제 펴주시면 돼요. 살살 펴주시면서 뭉쳐진 거를 펴주고요. 아까 제가 미끼용 어분당고 떡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끼용 어분당고 떡밥을 말씀드렸고, 이 상태가 이제 집어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집어제로서도 충분히 활용을 가능한 떡밥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를 덜어가지고 물을 더 후첨가를 해서 정말 막 고기가 먹기에 너무 편한 상태의 떡밥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보시죠. 다른 떡밥 그릇을 준비해서 일부를 덜입니다. 일부를 이쪽으로 덜어서, 자, 이런 식으로 덜습니다. 덜 상태에서,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은 떡밥인데 이쪽은 물을 좀 더 첨가할 거예요. 물을 첨가해서 정말 먹기 아주 간편한, 이물감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떡밥을 만들 거고, 이쪽은 집어가 어느 정도 되는 떡밥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손물을 쳐가면서 느낌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이거를 치대는 거를 빡시게 하면 안 돼요. 빡시게 하면 이 랍사분이라는 성분이 정말 점도를 엄청나게 주는 떡밥이기 때문에 느낌만 이렇게 보면서 살짝 치대야 됩니다. 너무 많이 치대면 안 돼요. 적당하게 손물이 지금 쳐진 것 같아요. 느낌으로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경험으로 나중에 아주 적당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적당한 떡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몰캉몰캉하면서 약간 이런 떡밥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미끼용 콩알 떡밥으로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집어용 떡밥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바늘 두 개가 있으시면 하나는 집어제용, 하나는 미끼용 떡밥. 그래서 입질이 건드림이 나온다 생각하면 이 미끼용으로 콩알 두 개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오늘 완성을 시켜드렸고요. 뭐 가감 없이 그냥 떡밥 종류 상관없이 진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떡밥을 말씀드렸고 효과를 정말 많이 봤던 떡밥이기 때문에 꼭 믿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떡밥 배합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너커였습니다.